Don, Eric, Ivanka, Tiffany, Barron, Laura, Jared, Kimberly, Michael. Thank you all. What a help. What a great. Susie, come, Susie, come here. Susie likes to stay sort of in the back, let me tell you. Susie likes to stay in the background. She's not in the background. Come here, say something. 자, 요즘 트럼프 당선인의 모습, 승리 선언 뒤 그 직전의 직후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모습 보면요. 특정 인물들이 지금 하나, 둘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오늘 좀 전해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는요. 트럼프 당선 이후 전 세계 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들이 곳곳에 좀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우선 가상화폐, 그중에서도 비트코인 얘기인데요. 요즘에 이 뉴스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어쩌다,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너무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요, 앞서서 트럼프 당선인 후보 시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It will be the policy of my administration, United States of America, to keep 100% of all the Bitcoin the U.S. government currently holds or acquires into the future. With your help, we will save our nation, we will restore our republic, and we will make America and Bitcoin bigger, better, stronger, richer, freer, and greater than ever before. This will truly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That's what we have to have. 저렇게 비트코인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프로 좀 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면요. 앞설 때는요. 저 맨 밑에 가격 좀 보세요. 이 정도였는데 11월 5일부터 뛰기 급등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10일, 미국 시간으로 10일 현재 8만 1,000달러를 찍고 잠깐 내려오신다면 워낙 뭐 변동성이 크니까요. 8만 달러를 넘어선 겁니다. 8만 달러. 우리 돈 환율로 계산해서 따져보면요. 우리 돈으로 1억 1,300만 원에 달합니다.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비트코인이 우리 돈으로 7천만 원 넘었다, 8천만 원 넘었다, 너무 올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그랬다가 지금 슬금슬금 오르더니 최근에 트럼프와 관련해서 급등세를 보이면서 1억 1,300만 원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엄청난 가격입니다, 지금요. 자,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볼 텐데요.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 유독 급등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겁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전 세계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 세계 가상화폐는 한 1만 개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고 예. 우리 한국에서는 한 300개 정도 거래가 됩니다. 일본은 딱 6개만 거래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한 50개 정도 거래가 됩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1만 개의 가상화폐에 대해서 거래가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 하나 주면 신생 암호화폐를 10,000개 준다. 뭐 이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20, 30대, 20대와 30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고 이것이 막내 아들이 권유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베런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뉴욕대 1학년인데요. 지금 우리 나이로 그렇죠. 뭐 18세 맞습니다. 이 정도 나이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가상화폐다. 또 미국에서는 이와 같이 가상화폐에 지금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10,000개가 되는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되고 트럼프가 이렇게 20, 30대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욱 지원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해서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예. 바로 20, 30대에서 지난번에는 한 11% 졌지만 이번엔 플러스 2%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야 되겠다. 바로 이렇게 미국이 달러가 지금 현재 IMF 기준으로 전 세계 통화의 6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역시도 미국이 전 세계 가상화폐의
주도권을 지겠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지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 아마 저는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는데 예. 취임할 때까지는 계속 이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투자하려면 저는 많이 하지 마시고 가상화폐의 1등 주식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자기 뭐 전재산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기 투자금의 한 10% 정도로 해야지 이렇게 몰빵을 하는 것도 위험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아들의 권유도 있었어요. 비트코인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많이 투자하고 관심 있는 상황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거를 자기가 미국 정부가 많이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꺼내놨어요.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반영할까요? 시장이 반응을 보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요,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이 있는데 그 하루 거래량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거래량보다 많다는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트럼프가 취임할 때까지는 상승세 보일 것 같다. 취임 후에는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아마 취임 후에도 계속 오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제약 조건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물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 전산으로만 있는 것이고 예. 비트코인은 다른 가상화폐하고 다르게 장점이 채굴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무한정으로 채굴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년 뒤가 되면 비트코인을 더 이상 채굴할 수가 없고 공급이 중단되는 겁니다. 예. 바로 이런 것이 또 장점이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가상화폐 1만 개나 되는 가상화폐 중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고 뭐 베네수엘라든지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화폐로 인정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미국이 전 세계 가상화폐의 중심 도시가 되는 것이고 바로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투자한 자산에 너무 많이 모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고 저는 그중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기에는 제일 좋은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달러가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죠. 중심을 잡고 있는 가장 범용성이 큰 돈이죠. 그런 거와 똑같이 가상화폐에서 비트코인을 그런 위상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일까요? 어떤 정치적인 판단 또는 어떤 경제적인 판단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비트코인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급등세, 연일 신고가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많이들 가시고 있다는 얘기. 요새 흔히들 보시면요. 주변에 나 미국 주식 뭐 갖고 있어 이런 얘기 흔히들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요 이걸 따져봤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죄송합니다. 대부분 저 개미 투자자라고 통상 하죠. 개인 투자자들. 하여튼 한국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을 금액으로 따져보니까요. 이게 1,013억 달러를 넘어갑니다. 조금. 이거를 원화로 환산을 하면요. 역시 환율 계산을 통해서 원화로 환산하면은 약 141조 원에 이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되는 금액인지 실감이 안 나실 수가 있어요. 141조면 이게 얼마나 많은 것 같은데 비교를 해보죠. 옆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2위 기업이 SK 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회사죠.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전체 금액이요. 140조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이 정도 금액이 지금 미국으로 가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김대중 교수님, 한국 주식시장을 이탈해 저게 만약에 미국 주식시장으로 안 갔으면 한국 증시에 투자될 돈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 돈이 빠져나가서 미국 시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지금 주식 이민을 미국으로 가고 있다. 또는 조금 더 강한 표현은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주식시장에서 하고 있다는데 왜 우리나라 투자들이 저렇게 대거 미국 주식시장으로 가는 겁니까? 글로벌 주식 비중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것이 60%를 차지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국가별로 본다 그러면 미국이 60%, 일본이 5%, 중국이 4%, 뭐 영국, 프랑스가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GDP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한 25%, 30%를 차지하지만 주식 시장만큼은 압도적으로 미국 그러네요. 중심이다. 앞에서 제가 달러가 전 세계 결제에서 60%를 차지한다고 예.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대한민국의 시가총액이 한 2,500조 정도 되고 예. 삼성전자가 500조, 하이닉스가 한 140조 정도 됩니다. 예. 근데 미국은 정권거래세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정권거래세 받고 있고요. 배당세 받고 상속세 받고 상속세 60%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쟁국이 싱가포르 정권거래세만 받습니다. 당연히 배당세도 없고 소득세도 없고 검토세는 당연히 없습니다. 상속세도 0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60%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정권거래세도 받고 상속세도 받고 모든 세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권거래세만 없고 양도세만 받고 있습니다. 양도세도 22%밖에 안 됩니다. 요점은 세금을 낮춰줘서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남게 해야 됩니다. 미국은 법인세가 21%고 한국은 26%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미국이 세금도 더 싸고 좀 트럼프는 미국의 법인세를 15%까지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이 많이 나야만 그렇죠.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요점은 우리나라도 미국 수준 아니면 싱가포르 수준으로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낮춰줘야 된다. 그래야만 한국에도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것이지 미국은 거래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사고 팔아도 거래세 자체를 안 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미국의 장점이고 트럼프는 미국 중심으로 이끌겠다고 그랬습니다. 미국 기업에 대해서 우대하고 미국의 공장을 옮기지 않으면 계속 관세를 한국은 10%, 미국은 60%까지 부과하겠다고. 중국은 그렇다 그러면 미국 중심으로 우리가 옮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얘기하면 이른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른바 북한 때문에 안보적인 위험 때문에 약간 할인을 받는다. 제값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약간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내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된 상황, 제도와 관련된 상황 이런 것도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군요.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좋아 보인다.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잘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하나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어요. 미국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어떤 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값은 좀 잠잠하거나 내려가거든요, 통상. 그런데요, 최근에 금값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국제 금값주인데 온스당 가격이에요. 그러면 온스당 2,680달러 정도 조금 내려갔어요. 물론.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인데 김재준 교수님. 다른 자산 가격이 오르면 금값은 통상 내려가거나 좀 주춤하는데 금값도 요즘에 최근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게 동시에 다 올라가는데 특히 금값은 또 왜 오르는 겁니까 같이? 금값이 오르는 것은 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안전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되고 있고 이스라엘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현재 강달러로 원화 환율이 1,400원까지 왔지만 가장 안전한 자산은 바로 금이다. 금은 제가 이제 1994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금 한 돈, 우리가 금 한 돈은 3.8g입니다. 약 한 4g이라고 보는데 5만 원이었습니다. 한 돈 하면 우리 분들이 이제 돌반지 선물의 한 돈이죠, 그게. 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돈이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올랐다. 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당시에 1,000이었는데 지금 현재 2,600이니까 2.6배 올랐습니다. 금은 10배 올랐고 서울의 엄마 아파트 2억에서 지금 24억이니까 12배 올랐고요. 우리나라 미국의 나스타 똑같은 30년 기간에 한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2.6배 올랐다. 결론은 삼성전자는 한 100배 정도 올랐고 미국의 애플은 한 2,000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기간에 주식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한 10배 정도 올랐다. 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자산인데 그럼 미국 주식 시장보다 금이 더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주식 시장도 같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위험한데도 오르고 안전한 것도 오르고 다 오르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럼 이제 미국의 강달러 기준이 되어 있는데 미국의 환율은 계속
불안한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동도 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든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금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지난 50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금은 한 90% 확률로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이런 이유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쪽으로는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에 그쪽 주식과 비트코인 등등등도 올라가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또 불안한 요인이 있으니까 또 금에 대한 수요도 많아졌다. 뭐 이게 동시 공존하고 있는 상황 같군요.